현재 흑인 폭동을 주도한 그 소로스의 생각은 뭐냐면요. 흑인들은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폭동 시위를 하기가 가장 좋은 그런 그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로스가 돈을 댔으니까 배우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죽었다고 그러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은 원래 포르노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인 데릭 차빈은 배우인 벤 베일리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심슨 만화가 굉장히 그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피소드 1990년대의 에피소드로 이미 이 조지 플로이드랑 이 셔빈의 에피소드가 나왔었다고 그래요. 그 Justice for George 이런 말이 있고요. 조지 플로이드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만화로 이미 그 예시를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포르노 배우는 그의 가슴을 보면은요, 그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오르도 앞 카오라는 거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order out of chaos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혼란, 사회 혼란 속에서 그 질서라는 말이거든요. 이 라틴 말인데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뭐 이런 것을 새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소로스가 주도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엠블렘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회를 갖다가 막 그 폭동과 혼란과 이렇게 만들어야만 거기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혼란은 그래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한국도 혼란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렇게 진짜 빡시게 많죠. 그래서 뭐 합작 개설도 안 되고 금융거래 특히 안 되고 뭐 광물, 수산물 수출이 금지된 상태인데 그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교류 협력을 이렇게 강화하겠다라고 굉장히 그 무지갯빛 생각을 쫙 나열을 하면서 그 평화 세력 또는 통일 세력 이 진보 세력들이 열망할 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평화롭고 싶지 전쟁으로 가고 싶겠어요. 남북 문제를 해결한다고 또 사탕발림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실제로 대북 제재가 이렇게 강한데 이것을 누가 풀어줘야지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마치 세월호를 울겨 먹어가지고 한 4년 동안을 그 원인도 규명 안 하면서 박주민이 그렇게 나댔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결을 안 하면서 그냥 새만 규합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냐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 원격 의료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프레임보다는 국민 건강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접근하자고 박영선도 얘기를 했고요. 정세균 총리도 이렇게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비대면 진료 확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격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기존의 그 의료기관에 있던 그 의사라든가 간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그 바뀌어지는 거예요. IT 산업과 접목돼 가지고 물론 새로운 산업이 끼어든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방법의 의료진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의사인가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들 밥그릇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그 택시 운전사 분들이 자신의 그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지난번에 막 그 항의 소동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료 민영화를 하겠다는 건데, 의료 민영화는 누가 추진을 한 것이냐면요. 노무현 시절에 유시민하고 이해찬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축이 된 거는 이해찬이 지금 부엉이 대장 그래갖고 주도를 하고 있고요. 유시민은 여지껏 노무현 재단을 가지고 그 설레발을 쳐가지고 지금 의료 민영화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태년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김태년이라는 사람도 유시민 키드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개혁당 시절에 같이 행동을 했었습니다. 안민석 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게다가 2007년도에 친노인 김태년 의원은 유시민 장관이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2007년도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김태년 이 사람은 완전히 친유시민계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의료 민영화라는 거예요. 뭐 해법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야의 구분이 없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오로지 여당만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황교안과 이해찬 이렇게 손 꽉 쥔 거 보세요.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단지 일반 대중만 그것을 모르고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현재도 과거에 세월호 사건을 질질 끌고 간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 협력이라는 거를 모토로 해가지고 또 뭘 추진하냐?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꼼수와 조작 아니면은 뭐 설구석이 없나 봐요. 게다가 이거 보세요. 홍준표 뭐라 그랬었어요? 2013년에 공공의료는 박정희 때 의료보험 도입으로 출발한 좌파 정책이다. 그래서 막 그 공공의료원을 막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홍준표가. 근데 홍준표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거기에 부정선거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홍준표는 또 유시민과 더불어 그 꿍짝이 맞는 주고받기 하는 식의 그런 새를 불려온 사람이고, 홍준표는 이명박계잖아요. 이명박계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그 얼굴을 드러낸 그런 총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박정희 때 의료보험으로 공공의료가 도입됐다. 이건 좌파 정책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박정희 시대를 논할 때는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박정희의 형님도 뭐 굉장히 좌파적이고 그랬다 그러지만 사람이 어떻게 정책을 쓸 때 이것이 뭐 좌파 정책이다 아니다 이걸 논할 게 아니죠. 국민 건강을 위하는 건가 국가를 위하는 건가 이것을 진정으로 논하는 사람이 진짜 우파입니다. 진짜 보수이고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이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과 홍준표 이 사람도 말했듯이 박정희 때 의료보험 도입이 바로 공공의료의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준표와 더불어 이해찬 또 홍준표랑 친한 유시민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 건 뭐예요? 의료 민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그 지지세를 모아가지고 털보 김어준과 리얼미터 같은 뭐 그런 지지율 조사 기관을 갖는 건 아주 쉽죠. 삼성이. 그래서 추진하는 게 뭐예요? 의료 민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할 일 의료 민영화입니다. 때문에 이 죽자사자하고 이걸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조국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지율이 떨어졌습니까?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갔죠. 윤미향 때문에 또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뒤에서는 이 사람들 웃고 있어요. 자기네가 이제 그 직위를 얻었다. 이제는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에 안도감 때문에 그랬겠지만 뒤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딱 들어가면 이렇게 살살 웃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속성이 너무 비열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윤미향의 경우는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대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차명 계좌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사퇴 이유가 충분하다. 뭐 게임 끝난 거죠. 이 사람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금 횡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그 정당 내의 곳곳에 그냥 살아있다는 거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저는 이게 어이가 없는 그런 정치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정당하고 뭐 선이고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당에서 내린 명령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지금 조국하고 윤미향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린 민주당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정상인적이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밉보여가지고 김태섭은 지금 이해찬한테 완전히 밉보인 거죠. 근데 정치라는 건 뭘까요? 정책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동선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치세이고 정당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함구령을 내렸다는 거는 완전히 그 공산체제, 공산주의자 아니죠. 한국은 그냥 자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끼리끼리 해먹는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그 밑바닥에 있는 하위 20% 정도, 10% 정도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냥 이재명의 기본소득만 기대를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냥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 사회의 벽에 부딪혀서 자살을까지 해야 됩니까? 참 한국은 진짜 지금 노답입니다. 왜 답이 없냐? 그것은 그 위정자들이 이렇게 썩었어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썩은 겁니다. 자기네만 그 권력을 보존하면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한국 사정을 보면 걱정인데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려면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3의 정당을 크게 진짜 우파든 좌파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던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중국화가 된다고 해서 그게 공정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